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에요. 자, 우리가 집이 있죠? 건축물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럼 건축물 외에 필요한 시설들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공기관이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자, 근데 공기관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기관이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기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공기관이 만들 때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은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장 자체를 놓고 볼 때요. 자, 기반 시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그 기반 시설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 문화 체육, 방제, 보건 유생, 환경 기초 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6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밑에 보면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자, 교통은 교통시설이에요. 공간은 넓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공원, 뭐 광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은 뭔가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뭐 수도, 가스 이런 거 연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관이나 선 뭐 이런 걸로 연결이 필요한 것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시설, 뭐 공공도서관 같은 거 있죠. 문화센터, 체육시설은 체육관 같은 거. 자, 그리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재해를 막아주는 시설. 자, 여기까지는요, 대충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대충 감은 와요. 그런데 보건유생시설. 자, 보건유생시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건과 관련되면 이제 보건소 생각날 거고, 그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시설로면 병원일 겁니다. 그럼 병원이 보건시설이라는 것은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도축장과 그리고 장사시설이 보건시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가로 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가기 싫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기 싫다. 그렇죠? 가기 싫은 곳. 그러니까 가기 싫은 곳이 뭐라는 거예요? 보건, 유생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가기 싫은 곳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만 가기 싫어요. 병원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병원 나이 먹을수록 뭔가 나올까 봐 병원 가기 싫죠? 그 다음에 당연히 죽으면 가는 장사시설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도축장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기 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나오는데 환경기초시설을 보시면은요, 하수도 그러면은 뭔가 연결이 있어 보이잖아. 선. 그죠? 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왠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통공급. 폐기물 재활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자, 그리고 빗물 저장. 자, 빗물 저장 그러면은 방제시설로 가야 될 것 같고, 폐차장 그러면은 왠지 교통시설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수도나 빗물 저장이나 폐차장 이런 게 움직이기가 쉬워.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폐하, 빗물, 폐수. 그죠? 폐하, 빗물, 폐수. 그래서 폐하, 빗물은 폐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차장, 하수도, 빗물 저장시설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있다?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폐기물 저장이나 수질 오염 보면은 이건 당연히 환경이겠지 알 수 있거든. 근데 나머지 앞에 게 3개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건 모르더라도 이 2개만 좀 알아두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풀어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앞에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왜 교통에 있지? 이게 왜 유통공급에 있지? 이런 거 생각날 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기반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기반시설이 볼까요? 누가 만든다 했어요? 공이 만든다 했잖아. 그렇죠? 행정청 공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반시설 뭐 도로나 이런 걸 공만 만들어내는 법은 없죠. 누구도 만들 수 있어요. 민간인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기반시설 공이 만들 때는 그냥 못 만들어요.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려면 뭐 해야 된다 했어요? 계획 세워야 돼요. 근데 민간인이 만들 때는요,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민간인이 계획 세운 것은 우리하고 관심사가 없어요. 알아서, 이거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왜 둘까, 왜? 왜 여기는 관심을 안 두는데 왜 우리는 여기다 관심을 둘까요? 왜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돈. 그죠? 돈. 누구 돈? 우리 돈. 내 세금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쵸? 내 돈을 쓰잖아, 내 돈. 내 돈을 쓰니까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들어가니까 관심 드는 거야. 내 돈 안 들어가면 관심 들 필요 없지. 얘네들은 자기 돈도 들어가. 그럴 거 아니야. 민간이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뭐 학교 만들고 이런 거 아니야. 그 뭐 사립학교 만드는 거. 신경 쓸 거 없지. 자기 돈 들여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공립학교는요, 우리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장 봐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만들어진 도로나 학교 등 필요한 여러 시설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시설들을 우리는 기반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거 종합의료시설과 도축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자,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뭐한 곳이에요? 가기 싫다. 자, 가기 싫은 곳은 공공문화체육이 아니죠. 그죠? 이건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보건유생이잖아.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냐면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죠.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누가 만든 거냐? 공이. 민간인이 만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공이 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거쳐야 돼. 그러면 공이 만들 때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야. 어떤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그냥 기반시설이야. 아시겠죠? 사립학교는 그냥 기반시설. 공립학교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맹인학교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맹인학교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만 맹인들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옆 지역도 같이 그 학교를 다니게끔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맹인학교를 만들었다. 누가? 국가가. 그럼 2개 이상 지역이 함께 사용하라고 그 중간 지점에다가 맹인학교를 하나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 2개 이상 지역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명칭이 광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에요. 아셨죠?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는 광역시설. 한 개의 시군에 있는 기반시설이 공립학교다,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으로 한 시설이니까 공의 시설은 무조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근데 민간인이 만들었다? 그냥 기반시설. 아시겠죠? 민간인이 만들었다? 그냥 기반시설. 자,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뭐가 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그럼 이런 문제 보세요.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도가 아니라고.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가 된다 했잖아.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했잖아.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죠. 여기도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이란 말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시겠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구 한번 봐볼까요? 자, 공동구. 자, 공동구라는 것은 뭐냐 봤더니요. 자, 공동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이에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도 유통공급시설에 가보면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6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기반시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딱 하나 배워요. 뭐 배운다? 공동구. 자, 그럼 왜 배울까? 공동구를 왜 배울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관심돼야 되는 것은 계획이 필요한 것을 관심돼야 된다 했죠? 그건 공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공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쓴다. 민간이 만든 것은 신경 안 쓴다 했지. 왜 그런다 했어요? 돈. 그죠? 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돈. 누구 돈이 들어간다? 내 돈. 알겠죠? 내 돈이 안 들어가면 할 필요 없어.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 자, 공동구는 뭔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에 공동 수용하면서 미관을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에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써놨죠? 미관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지하 전봇대. 전봇대를 지하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지상에 있어야 돼. 그런데 차가 갖고 전봇대를 막 부딪혀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땅에 넣었어. 전봇대가 밖에 서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땅에다 넣었어. 그래서 미관이나 교통을 위해서 땅에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하 전봇대라는 게 있는데 이 지하 전봇대는 공동구는 기반시설이야. 그럼 기반시설은 누가 만들어준 게 원칙이라고?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만들어준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개념이 있고 밑에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지역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등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라고 그랬죠?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에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할 때 대부분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없을 때 땅만 보고 일단은 계약을 하잖아. 그럼 내 돈이 들어가 있어, 내 돈이. 내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내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반, 그리고 지금 입주할 예정자들, 입주 예정자의 반, 이거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공동구를 만들어. 그게 설치 비용이야.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이 형태가 되려면 결국은 입주 예정자와 사업자가 함께 내는 거니까 입주 예정자가 나라면 내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의 돈이 들어가니까 주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은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법으로 만들어줘야지 분쟁이 안 생기게끔. 자, 근데 방금 얼마 초과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 보시죠. 신도시 같은 데는 전봇대 없지만 일반 지역들은 다 전봇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를 딱 쳐다볼 때마다 저게 얼마일까라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렇죠, 안 궁금하지. 궁금한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왜? 아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봇대를 딱 쳐다보면서 저게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 전봇대는 한 개당 2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는 전봇대 살 수가 없어요. 201만 원을 갖거든, 200만 100원을 갖거든, 200만 10원을 갖거든 200만이 넘어야 전봇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만 원이 넘어요. 초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네요. 그때 이 공동구는 지하 전봇대고 그 지하 전봇대는 얼마가 넘는다고? 200이 넘는다고. 그럼 150 안 되지. 그러면 200은 맞을까요? 그치요, 안 되지. 왜? 200 초과하니까 200도 안 된다고. 여기 뒤에 초과란 말 없잖아. 200도 안 되지. 210 될까요? 그렇죠, 되죠. 이거 이렇게 초과 이상, 이거 잘 알아요. 이상은 포함되지만 초과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하는 포함되지만 미만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구야. 딱 이만큼 하고 가면 돼.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공동구 딱 이만큼. 궁금하더라도 참아야 된다고. 그죠? 제가 제 강의 특징이 딱 지금은 아주 핵심적인 거, 그냥 의의적 근거. 그죠? 꼭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거. 11월, 12월은 그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막 궁금할까요? 밑에도 막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 거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지금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걸 다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천천히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고,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죠?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게 좋네라고 하면 거기서 수업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제 수업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계속 남아있다가, 나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딱 맞으시면 빨리 채서 빨리 하고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 상능은.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믿고, 그래도 언젠가는 하겠지, 대주겠지. 내비게이션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나 데려다 주겠지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그냥 믿고 가면 돼.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상한 골목을 하네?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로 내가 좀 더 큰 길거리로 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곳에 데려다는 준다.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된다.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얼마만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 지금 11월, 12월에는 공부하고 싶어서 안 달라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몰라. 막 도서관도 가고 싶은데 해야 될 건 없고 답답하잖아. 공법 어렵다는데 뭘 와그 가르쳐주고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고. 그래서 용어 정리는 아마 대한민국 선생님께서 저밖에 안 할 겁니다. 간단간단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그 용어 정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들이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찾아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기는 하되 그에 대한 기초적 문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심심하면 제가 준 용어 정리집.
용어 정리 좀 계속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읽고 있어도 40점은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답답하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심정 다 알아.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안 달랐죠? 그죠? 지금 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뛰다가 지쳐버리면 오히려 중간쯤 가서 다 퍼져버려요. 그죠? 이건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뛰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뭐 축구 보실 분 축구도 보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뭘 지금부터 막 안 달려갖고 할 필요 있냐는 거지. 시작은 천천히. 그죠? 어느 정도 됐을 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천천히 가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 페이스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이건 도시개발법 문제예요. 신도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떼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류법으로. 그러니까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137페이지 도시개발법에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결론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도시 만들려면은 계획 세워야 되겠죠? 그럼 계획 세우려면 회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회의는, 그죠? 신도시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회의를 하라, 이 뜻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결정은 뭘로 결정한다 있어요? 관리로. 자, 도시개발이라는 요 단어가 탄생하려면 이것은 어디서 탄생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추상적은 그냥 미래를 지향하는 것의 장기적 발전 방향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 근데 이렇게 단어가 탄생했다는 것은 기본이 아니라 관리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 문제가 생긴다. 그 기본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관리 자리에다가 기본을 넣고 싶어서 안 달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캐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이 무슨 사업이냐?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라는 것은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요, 여기는 없는 걸 새롭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정비사업은 유에서 유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왕 고칠 거 좋게 고치겠어요? 안 좋게 고쳐야 되겠어? 그렇지, 좋게 고쳐야 되겠지. 자, 대신 이 정비사업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의의만 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자, 215페이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215페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자, 두 가지 사업이네요. 첫 번째는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건축물. 그죠?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거예요. 건축물 뺀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을 뺀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고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달동네나 오래된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자, 이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다 할 겁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든 건축물이든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조립, 만약에 이게 조립식이다. 그럼 싹 부숴버려. 그리고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이에요. 자, 재건축은요,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은 놔두고 건축이니까. 이건 건축하고 상관없잖아. 그렇죠? 바로 세우는 거. 건축은 세우는 걸 말하니까 건축물만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놔두고 아파트만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만 왜 부수느냐 그랬죠. 건물을 왜 부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곧 무너지니까. 그렇죠? 곧 무너지니까. 곧 무너지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곧 무너지니까 재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확인해야 된다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랬어? 안전진단이라 그랬지. 그래서 재개발은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가는 거니까. 엊그제 만든 건물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은 무너질 것 같은 건물만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달동네라는 말을 썼죠. 달동네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 달동네에 보면은요, 거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상가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달동네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죠? 이분들이 바로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예전에는 뭐 비닐하우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집을 약간 좋게, 양철 지붕으로 좀 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슬래트 형태로 또 집을 졌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겠죠. 돈 벌 때마다 조금 더 좋게 져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사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공용 화장실,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부엌 자체들이 또 같이 공동으로 쓰는 부엌이 있다든가, 이게 방만 있고, 부엌은 또 따로 공동으로 가서 식기 같은 거, 이렇게 물 같은 거 나오는 곳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거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죠. 화장실과 처가는, 그쵸,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 바뀌었잖아, 시대가. 그래서 화장실과 처가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있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그죠? 소위 말하고 있는 이 달동네라는 곳을 개선화시키는 겁니다. 개선화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다가 부엌과 화장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원룸이 보면 어떻게 됐어요? 룸이 하나죠. 방이 하나인데, 방이 하나인데 그 방 안에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뭣도 있어요? 화장실,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달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여기에 집과 정비 기반 시설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좋게 만드는 거예요. 집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이렇게 좋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달동네 살던 분들을 다시 불러서 여기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보통 내보낸 다음에 다시 불러가는 근거는 어떤 경우냐? 땅 주인과 건물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들이나 이 땅 건축물의 주인들은 여기에 내 땅과 내 건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땅과 내 건물을 내놨잖아.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내 땅을 받든 내 건물을 받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떠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달동네에 살던 분들이 주인이었을까요? 무허가였을까요? 그렇죠? 무허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땅은 민간인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행정기관 공적인 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달동네가 그죠? 뭐 서울시에 살고 있는 어떤 A라는 사람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울시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서울시 땅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 내보내고 좋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형태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것은 참 좋은 건데, 자, 그런 것들에서는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자, 일단 그런 문제는 뭐 정치적 개입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진 않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거 환경을 개선했구나. 그 소리는 화장실과 부엌을 방에다가 집어넣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다 갈아엎어버리고, 여기는 보통 단독주택가라고 그랬죠? 단독주택가를 밀어버리고 공동주택가를 짓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높게 넓게 짓는 거, 이것을 재건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원래 있는 걸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업이 세 가지 요건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한 사업을 말한다. 맞아요? 틀렸죠? 자,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을 정비한다고요?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그죠? 도시를 정비하는 게 아니야. 주거. 그죠? 주거 환경. 그래서 방 안에다가 부엌과 화장실을 딸리게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까지 해서 계획이 다 끝난 겁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획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상적 계획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구체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고, 그 관리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이름 지었고, 두 번째는 별명도 지었고,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산품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바로 지구단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 옆에다가 국가기관에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우리가 생활에 편하게. 그게 바로 기반시설이었고,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걸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은 끝났고요. 그런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타 법률로 빼놓은 게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뭐와 관련됐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으로 간다 그랬죠.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있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 두 번째는요,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은 어디로 가 있다 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유에서 유. 그러니까 유에서 유라는 것은요, 일단은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 이왕 만들 거 더 좋게 만들어야지. 더 높게, 더 넓게.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사업적 경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정비사업이나 이 개발사업 같은 존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계획과 그리고 그
관리계획 내용, 구체적 내용까지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쵸? 이제 이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용. 자, 그러면 이용이라는 전제는 어떤 근거가 되느냐?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가? 사업이라는 게. 자, 이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는 이용이 됐다는 소리예요. 계획을 통해서 이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용이 되는 것은 뒤에 사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내용에서 이름 지을 때 포크레인 옵니까? 안 오잖아. 별명 지을 때 포크레인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뭔가 하는 거야. 그렇죠? 자, 특산품 지역서 한우 마을 지역 지정할 때 포크레인 올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포크레인 올 필요 없는 거야. 계획 세울 때 포크레인이 와요? 포크레인 올 필요 없다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포크레인이 온다고. 그럼 그 포크레인이 출동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요 세 가지 사업이에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고, 또 도시주거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신도시를 만들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포크레인 와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했죠. 근데 그 기반시설이 공기관이 만드는 경우 있잖아. 공기관이 만든다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이 만든다는 거고, 공이 만드는 경우는 이름이 뭘로 바뀐다 했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뀐다 그랬죠? 공립학교를 만드는 거. 자, 공립학교를 만들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되겠지. 그럼 공립학교를 지으려면 포크레인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사업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딱 이 세 개의 사업만 이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도시개발법에 있고, 이건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1번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공사업이에요. 다. 누가 하는 거다? 공이 하는 거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하나 보죠. 자. 여기가 공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사업지로 딱 지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대상이에요? 수용 대상이지. 그쵸? 수용 대상. 그러면 이제 수용 대상이 된 거야, 여기가. 근데 문제는 여기 옆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 주변. 여기는 수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수용 대상이 아니니까 이 지역인 경우는 여기는 수용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서 논밭이 있었던 사람은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여기에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수용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사업은 누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반드시 행정청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업은 행정청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첫날에 6개 법률 이야기하면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행정청이 하는 경우는 좋다. 근데 문제는 행정청이 하다가, 수용을 하다가
분쟁이 생길 거고 그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위험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화 되면서 결국은 선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선거. 그렇죠? 자,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또 당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목매는 것은 다음 선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선거로 이기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행정청이 괜히 했다가 갑자기 다음 선거 때 위험해지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비행정청. 즉, 법인. 공사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이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활용을 했어. 근데 들켰다 그랬잖아. 애들 또 같은 편이라는 거지. 같은 식구라는 거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행정청이 해야 되고 비행정청은 절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업은 무조건 누가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식,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방식, 이 방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가라고 해요. 인가. 그러니까 인가는 다른 거 없어.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드는 게 인가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인가.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가 길이 생겼어. 도로가. 자, 도로가 생긴 바람에 바로 요 부분이 있는 요 땅이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원래 논밭인데 여기가 지목이 대인, 즉 대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개인이 땅 주인인데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본인이 돈 들여서 건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건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비싸지겠지, 이 땅값이. 원래는 여기는 개인 땅이니까 개인 땅은 아무 짓이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건물 지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기관이 못하게 막아놨어. 금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왜 금지시켜놨느냐? 여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건물 지을 수 없어 하고 금지시켜놓은 겁니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따라야 돼. 그러면 도로 생겼잖아. 그럼 이제 할 수 있게 되지. 해제가 된 거야. 금지가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원래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걸 국가가 못하게 막아놨다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해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유가 있으면 해제돼야 되니까. 자, 이걸 뭐라 그러냐? 허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가하고 허가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렇죠? 다른 말이다. 똑같이 행정청이 하는데 인가를 주는 것은 나 대신 너가 해 하고 주는 겁니다. 허가는요, 너희들이 못한 거 해제시켜 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가, 해제. 그래서 개발행위는 허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개발행위는 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할 때 허가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인가라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한테 맡길 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대신 너희들한테 내가 맡길게 해서 맡길 때 하는 게 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업에서는 인가,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있고요.
자, 이 세 가지 사업의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다라고 됐는데, 자, 도시개발사업도 셋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가지니까? 세 가지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의 형태에서 이용의 근거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은 공사업이 되고, 공사업은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그걸 비행정청한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비행정청한테 위임할 수 있고, 그걸 위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가. 자, 그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사적 개인이 땅에서 뭔가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안한 경우, 그때 반사적 이득으로 도로가 생긴 바람에 건물을 짓게 됐을 때, 그럴 때는 해제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때는 허가. 그래서 인가하고 허가의 의미는 다르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이제 기초적 근거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가지고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이어가지고 이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